그 미국 부동산에 관한 질문 사항을 하나 던져 보겠는데요. 그 시장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? 그 소비자분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언제가 가장 가격이 낮을 때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 모기지 이자율이 내가 한 3개월 기다리면 그때 가장 낮을 거야.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? 그 예측을 하실 수 있으시면 그 타임머신을 갖고 계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어,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전문가도 예측을 못 합니다. 그런 것들은. 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5년 있다가 5년이나 10년 있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면 그때가 가장 낮았을 때구나.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008년도 부동산 마켓 완전히 하락하고 난 다음에 10년도가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낮았을 텐데요. 그게 그때가 가장 낮았을 거라고 확답된 게, 확정된 게 제 생각으로는 한 2016년도 정도. 6년 뒤에. 왜냐하면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돼버리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전혀 없을 때만이 그 6년 전에 마켓이 가장 낮았구나 라는 게 이제 확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가격이나 모기지 이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. 근데 한 가지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저렴한,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잘 싸게 사서 잘 살 수 있는, 그건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저희 비디오를 켰는데요. 안녕하세요. 미국 부동산 션 리얼트입니다. 예, 제가 이 영어하고 한국말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비디오가 한국말이 더 힘든 것 같아요, 요즘은.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잡는 그 저렴한 그 예산비, 예산비까지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, 왜냐하면 그 모기지 하는 분이나 CPA나 Financial Advice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인컴이,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고 지출이 어느 정도고 빚이 얼마 있고 크레딧 빚 얼마 있고 이런 것들만 대충 해서 숫자만 대충 해서 20%, 30%, 40%의 수익과 빚 비율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부분이 그 사람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 있죠. 라이프 스타일은 그 사람들이 어느 게 중요하다고 보고 예측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님께서 직접 라이프 스타일이 적용된 그런 매달 나가는 예산을 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장만하셔야 돼요. 또 한 가지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,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을 사는 그 동네 있죠. 그 다음에 그 지방의 특징,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이 내부 구조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동네도 이 정도는 이 동네 내가 좋다. 아니면은 집의 상태, 그 컨디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하고 그 모기지 이자율을 시간 잡는 거, 그건 전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잘 사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개인적인 그 어떤 그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. 근데 그 목표 잡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지도 이제 어느 정도 한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집을 샀을 때 내가 여기서 살면서 3년, 5년, 7년, 10년, 15년, 30년, 45년, 50년, 60년 그런 살 거를 예측을 하면서
만약에 이 집에 내가 그렇게 오래 살게 되면 어떤 그 즐겁게, 그죠? 상당히 이 집을 잘 쓸 수 있을까? 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으로만 이 판단이 되지 누가 이 가격을 붙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첫 아기가 낳는데 뒷마당에서 그 쓸 수 있는 참 좋은 마당에 있는 집을 잘 사서 그 애가 다 커서 대학교 가서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집이다. 그렇게 집을 봤다면 거기다가 이게 뭐 한 달에 300불 내는 거, 500불 내는 거, 1000불 내는 거 그런 거 개인적으로 다 그 결정하는 수준이 다 다를 거란 그런 말씀이죠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렴한 경제적으로 잘 맞는 그 집 하나 찾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느냐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분들, 집 사는 분들, 구매자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좋은 마당 있는 집 내가 한 달에 300불 정도는 더 내도 괜찮다. 네. 어떤 분들은 3000불을 더 내도 괜찮으니까 난 그 집을 꼭 사야 되겠어. 네. 그래서 그걸 해서 개인적으로 결제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 CPA나 그 모기지 담당자나 부동산 하는 사람,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이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재정적하고 재정하고 얼마만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집중해서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할 수 있는 두 가지고 나머지 집 가격이나 뭐 이자율, 위치, 컨디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장기 두는 것처럼 그런 그냥 병사들처럼 이용해서 거긴 너무 집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그쪽으로 너무 많이 집중해 보시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겁이 나서 집을 못 사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. 그런 분들은 한 15년 집을 소유 안 하고 렌트만 계속 주고 사신 분들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, 제가. 한국 분들 말고 뭐 미국 분들, 인도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 미국의 의사 선생님인데 제 생각으로는 거의 뭐 1년에 최소 한 3, 40만 불은 버는 그런 분일 거예요. 근데 그때 2010년도에 집을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마켓이 더 내려갈 거다. 2010년도에 안 사고 나는 한 1년 더 있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때 살 거야.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. 근데 그분이 그때도 집 못 사고 2022년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도 집을 못 사고 계속 세를 들어 사시다 보니 제가 머릿속으로 그냥 빨리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엔 거의 한 50만 불 정도를 그분이 손해를 보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 한 40만 불대 지는 집을 저기 동쪽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사가지고 갖고 계셨다면 그 집이 가격이 최소 2배 정도는 뛰었을 거고요. 그래서 그것만 해도 뭐 값어치로 보면 40만 불 정도 되겠죠. 근데 거기다가 그 렌트에 쓴 그 비용까지, 네. 그 다음에 그 지금 안 팔고 한 10년 더 갖고 있으면 또 돈은 더 만들어졌겠죠.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3배까지 갔다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100만 불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보이니까 그런 부분 보면 좀 이렇게 안타까워요. 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격이나 그 모기지 이자율 재정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는 그런 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집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 집중을 하셔가지고 부동산을 장만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한국말 좀 떠듬떠듬하면서 하는데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포틀랜드, 오레곤 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503-515-4499로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